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앉아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선은 강한 반등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코스피는 조금 외국인 쪽에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수 회복도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졌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정치 테마주들이 또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다가 또 곁들이로 이 반도체라든지 또 코스피, 코스닥을 관통하는 제약바이오. 진짜 지금 봐서는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손실이 많이 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손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랭킹쇼와 함께 진단 신청해 주시면 같이 노를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짧은 시간 깊이 있게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예지 앵커한테 오랜만에 또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무슨 네. 되게 불편하다. 어제 뭔가 무서워서 죽는 줄 힘들다. 알았어요. 제가 뭐 잡아먹습니까? 야, 혹시 모르죠, 진짜. 또. 예. 아이.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앵커님 바뀌었네요라고 굉장히 좋은 전에 앵커 누구였죠? 맞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김수경 앵커. 자, 어쨌든 간에 신구의 조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지 오늘 많이 나오니까 평소에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얘기 좀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방송 옛날에 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유창호 앵커랑 같이 하는 걸 봤었었는데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유창호 앵커가 또 바로 지원 사격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저랑 할 때보다 편해 보입니다. 제가 뭐 잘못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창호 앵커님. 그런 게 있죠. 뭐요? 겨우 그 멘트가 다예요? 저랑 앵커룸에 맨날 같이 계시잖아요, 창호 앵커님. 그 3층에? 그럼 저를 엄청 놀리세요. 그래요? 너무 놀리세요. 뭐 잘못하는 게 놀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갖고 놀립니까? 그냥 이것저것 제가 하는 거 다 놀리세요. 진짜. 근데 네, 오늘도 건 앵커님도 저 네. 놀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걱정되거든요. 진짜 그랬나요, 제가? 제가 오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절대 안 넘어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분이 아니세요, 이분도. 자, 그럼 오늘 1256분께서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의 랭킹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만우절. 키워드.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독한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독한 거 생각하니까 방송에 넘어갈 것 같아갖고 네. 그건 말을 못 하겠고 만우절 때 가장 독하게 친 그런 거 있습니까? 거짓말? 만우절. 친구한테 아니 엄마 아빠한테 저는 독하게 한 거는 없고 그래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선생님 들어오시면 네. 꼭 했던 것 같아요. 뭐 책상을 반대로 돌려놓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오늘 수학 시간인데 왜 들어오셨냐 이런 거짓말 많이 했었죠. 그런 거 속든가요? 많이 속으세요. 진짜? 근데 알면서 속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좋군요. 저는 뭐 이제 일부러 제 친구들한테 이제 더 못되게 얘기하다가 너 헤어졌다며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귀고 있는 친구한테 잘 가고 있는데 너 아까 전에 네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더라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색이 진짜 시커매지. 나쁘지 시커매지면서 전화 그거 받았어? 그래서 결국 싸움까지 갔었던. 그런 친구들이랑 잘 지내시나요? 얘 연락 끊었어요. 결혼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간. 자, 이렇게 오늘 만우절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보여주시죠. 이게 아마 예전과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면접에서 그쵸 이제 학교가 아니라 면접이죠. 그렇죠. 면접에서 한 거짓말. 이미 면접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 있는 거죠. 다 익숙한 대답들인데요. 저도 가끔 한 네. 10여 년 전에 제가 면접 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저게 중에 제가 뭘 거짓말을 쳤을까 이런 생각 했는데 익숙한 답변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정도까지 뻔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자, 우선은 회사의 방향성과 나의 가치관이 똑같다. 일치한다. 야, 진짜 가증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터 이 사회에 정말 다니고 싶었어요. 간절하다. 야, 간절하다. 그리고 야, 이거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예전건 지금도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사대리 보니까 잘 말해야 돼요. 자, 아이고. 딴 곳에 합격을 해도 이곳에 입사하겠다. 토마토 입사하겠다. 이제 그럼요, 공감하나요? 그럼요. 진짜? 저희 다니고 있잖아요. 딴 곳에서 좀 오퍼가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보겠어요. 네. 자, 야근, 주말 근무 모두 괜찮다. 근데 이거는 경제방송의 또 장점이잖아요. 공휴일에 쉬는 거. 그렇죠. 시장이 안 열리면 무조건 쉬죠. 네, 저희가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다른 방송도 제가 해봤는데 다른 방송은 오히려 주말이나 아니면 맞아요. 쉬는 설날, 추석 이럴 때 공휴일이 따로 없으니까. 갑자기 한복 입고서 뭘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한복. 그런 경우도 좀 있었었기 때문에 이건 증권 방송의 매력이다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쯤은 해본 이제 거짓말을 안 할게.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렇죠. 나 일하고 싶어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여기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4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뭐 하나 딱 찍어놓고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필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구력도 있으시고, 이제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뭔가 면접을 보는 자리는 없었겠지만, 저 5개의 말 중에서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그냥 그 이쁘다. 약간 저런 말 하면은 왠지 뽑아주고 싶다. 뭐 그런 거 있다면 힌트 좀 하나 주세요. 저거 아닐까요?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주말, 야근, 근무 모두 괜찮다. 안 괜찮은 거 아는데 모두 괜찮다.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정말 저렇게 지금 만약에 면접을 코앞에 두고 계신다. 다 아신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귀여워 보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저 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애티튜드가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로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너무 밉살스러우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저런 멘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하고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종목은 우리 붕어빵님께서 올려주신 리가캔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좋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리가캔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파마리서치한테 순위권을 잠깐 뺏기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저거는 좀 더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10%의 비중으로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낮지 않은 가격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가캔바이오 10만 원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앞으로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리가캔바이오나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들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들 고생을 되게 많이 시켰죠. 보면 장이 그나마 조금 괜찮을 때도 삼성전자만 끌고 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고생시킨 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계좌 상황이 그렇게 썩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요. 4월 달에, 4월 말에 미국 암학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리가캔바이오 같은 종목들 말고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 또 굉장히 또 강한 탄력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바라볼 자리도 있고 저 암학회 같은 거 이런 거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리가 딱 요렇게 선을 그어 보면요. 자, 여기죠. 지금 현재 어제 찍은 자리가 이 자리가 여기하고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때 찍었던 자리하고 거의 뭐 일직선 상에 있죠. 지지받을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리가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을 딱 정하기보다는
한 4월 말쯤에 미국 아마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4월 한 말 정도까지 조금 두고 본다라는 기분으로 혹시 뭐 그쪽하고 관련돼 갖고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저항선 부분 살펴보면 자, 요거 여기 60선하고 120선 같이 있는데요. 요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거보다도 그렇게 아주 좀 크게 위쪽은 아니에요. 한 11만 5천 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료가 나온다면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 가격대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뭐 한 12만 원대 후반 정도 그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지선 확인을 하고 반등 나오는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일정 매매도 뭐 긍정적이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보다도 조금 더 좋다라는 그런 힌트와 함께 우선 이 종목은 갖고 가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고 보유해보자. 예, 11만 5천 원에 이제 매물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재료가 좀 추가로 나온다면 돌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약간은 이제 거기에서 약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에도 보면은 오늘 사라지신 수경 앵커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오늘은 제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쉬어버리면 이렇게 바짝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께 올려주시고요. 우리 서당깨님께서는 낮잠을 예전코가 나왔는데 어떻게 잘 수 있겠냐. 근데 또 진짜. 버들강아지님께서는 너무 티나게 좋아하시면 안 될 듯. 그런가요? 수경 앵커님 서운해하시니까요. 참고로 수경 앵커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조용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딜 덤비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분명히 여기 채팅창에서 예쁘게 말을 써주신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간. 네. 지금, 이 만우절과 관련해서 이 면접에서 한 선의의 거짓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면접했었을 때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필요하냐? 아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필요하죠. 필요하다가 한 몇 필요하죠. 퍼센트 될까? 열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열에 그래도 7명? 과반수 7명? 이상?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양심들을 다 판 것 같아요. 86%가 오. 대부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그쵸. 안 하면 안 뽑아주시잖아요. 아니지. 그거 자기의 스펙이 괜찮으면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진짜 진심. 나 진심 여기 다니고 싶다.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네. 그걸 저는 그랬어요. 진짜요? 네. 이게 왜 뽑힌지 알겠죠. 이렇게 뭐랄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계속 자기한테 리마인드를 시켜가지고 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럼요. 합리화를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쪽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스펙으로. 아니요. 스펙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냥. 그냥 프리패스상.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뭔가 편하게 통하는 게 있었고 딴 데서는 그렇게 안 통하더니 여기서는. 네, 그게 다 이게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쵸, 나중에 그쵸.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리가켄 바이오 받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박예스더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나노 신소재 7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 아유.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최근에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74,000원대면은 네. 지금 저 바닥 파란색 줄 선 오늘 또 거져 있는데. 신저가를 기록한 것 같거든요. 5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매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현재 상승으로 전환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려온 거에 비하면 크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고민이 좀 예전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잘 나갔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내려왔다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뭐 땅을 더 파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중이 7%밖에 안 되네요. 한번 이 부분이 좀 여지가 될 것 같은데 알아보죠. 네. 자,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 그래도 다행인 게 7%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나노신소재는 실리콘 음극재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뭐 이쪽 음극에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어요. 그리고 뭐 LG엔솔이 4680 배터리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성장성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도 반도체하고 관련되는 부분, 탄소 나노 튜브가 있죠. 자, 뭐 이쪽도 향후에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는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있을 일들이고요. 내일 당장 뭐 이렇게 좀 현실화되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엄청나게 끼있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2023년도에 이게 21만 3천 원이 갔으니까 뭐 고점에서는 한 네토막 정도 났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신저가 간 종목이 또다시 신저가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이 주가의 주식의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꼭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잴 수 없을 만큼 그 성장성이 너무 부각돼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이 밸류에이션이라도 좀 낮은 수준, 그런 수준이다라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2차전지 쪽을 한 1년 6개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즘 들어서 딱 한 종목 보고 있는 게 삼성 SDI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고 또 PBR 기준으로 0.67배밖에 안 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이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이 PBR 0.67이면요. 이거는 빠져도 뭐 더 빠질 것도 그렇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라면 유상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삼성 SDI는 또 나올 게 다 나왔잖아요. 유상증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악재 부분이. 근데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다른 기업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폭탄이 터진 자리, 그런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럴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계속 그랬죠. 전저점을 이탈하면요. 여기서 이 가격 이탈했을 때는 손절 자리죠. 그리고 또 여기서 쭉 이렇게 보다가 여기 전저점 자리,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 자리도 손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56,000원이라는 가격 저점을 찍었는데요. 이 가격은 더 이상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뭐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완전히 잡기 전에는 추가 매수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차라리 이 나노신소재를 매수를 하시려면요. 삼성 SDI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는 그렇게 뭐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이 나노신소재를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서 이 종목 올라가고 나노신소재하고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꼭 나노신소재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나노신소재는 추가 매수는 좀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56,000원이란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를 뭐 이 나노 신소재 추가 매수하는 것 대신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여기 이 나노 신소재가 올라오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겁니다. 나노 신소재가 한 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6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6만 7천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게 되면 뭐 거의 그쯤일 것 같아요. 거의 그쯤일 것 같은데 삼성 SDI를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게 그 정도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나노 신소재를 사는 거랑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삼성 SDI를 사시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유만 하시고 어제 56,000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고려해 보시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또 신저가를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이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손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좀 마음 아픈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라인을 좀 잡아드려야지 이게 마음을 먹더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나노 신소재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이 삼성 SDI 얘기도 하셨는데 또 댓글창을 보니까 삼성 SDI도 가지고 계시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미 갖고 계십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더님께서 얼마에 갖고 계시고 몇 퍼센트 갖고 계신지 과연 그게 맞는 매수가인지 등등이 과연. 갑자기 궁금하지만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관련해서 만우절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차나핑님께서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우절 날에 담임 선생님께서 야, 피자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믿었대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반 애들이 피자 시켰냐고 막 물어보고 막 하니까 선생님께서 피자는 무슨 피자야? 너희 살 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짓말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만 신났겠죠. 속았다 이러면서. 네, 정말 애들 인기 속였다. 없어요. 그냥 혼자 좋아하시는. 나중에 이러고서 피자 사줄게 이러고 또 데려가면 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데려가셨나 봐요. 네. 그래 좀 사주시지. 그러게 말입니다. 피자 얼마나 한다고 사주시지. 그러니까 교원이면 돈도 좀 있으면서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올려주시고요. 네. 종목도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한번 랭킹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의 거짓말 5위입니다. 보여주시죠.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연봉은 다들 중요한가 봐요. 당연히 중요하지. 저는 첫 직장에서 네. 뽑혔던 이유가 연봉 얘기 안 해서 뽑혔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의 몸값이니까 솔직하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경력이 좀 아무것도 없어서 우선은 주시는 대로 받고 회사가 저 때문에 잘 되면 그때 가서 요청할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뽑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계속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어요. 희망 어떻게? 연봉이 얼마나 되냐 해서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 제가 그리고 9 to 6를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네. 감도 없고 그냥 뭐 돈 욕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이 부자라? 그건 아니고? 근데 알겠다. 근데 그래서 얼마?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 진짜 괜찮다. 그래서 얼마? 이거 무한 반복했어요, 면접 자리에서. 되게 뽑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게 결정타를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100 주세요, 100 이렇게 하지. 월 그래도 100. 합격 주셨어요. 진짜로? 주셨어요. 그렇지. 그게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돈 얘기를 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본 게 아니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연봉은 결국 중요했다. 중요했다. 모두에게 예.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합니까? 지금 만족스럽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봐요, 오늘 안 넘어가잖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약간의 그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없어요. 바로 그냥 전혀. 얘기를 하려고 물어뜯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전혀 없습니다.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온 사람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막 되고 이랬을 때,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리지 않을까요? 했던 게 조선 쪽도 있었었는데, H3, 현대미포 체크해 보겠고요. 이제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은 요즘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 기준이 현대미포와 함께 펀더멘털, 트럼프 수혜, 외인들의 복귀, 뭐 이런 것들의 예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1만 원에 10%. 7% 올랐네요, 오늘. 예. 자, 올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음봉 뭡니까? 저건 차트가 언제죠? 잘못된 건가요? 엄청난 봉이 하나 보이는데. 맞다. 대체거래소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뭐랄까, 높을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지도 않고, 저 차트 내에서는 상당히 적당히 잘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상에 갈 수도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미포입니다, 전문가님. 11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위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요즘 건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차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또 하한가로 시작해서 장대 양선 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캔들만 그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자,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지금 트럼프하고 관련이 되려면 군함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야죠. 그리고 LNG선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야 트럼프하고 좀 관련이 많을 텐데 아쉽게 그런 부분들은 현대미포조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들 다른 쪽들에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아요. 자, 지금 이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적자였죠.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해서 올해 또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이뻐요. 자, 오늘도 한 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기관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하고 거의 좀 비슷한 그 가격대에 있는 자리죠. 자, 지지받아 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2평선까지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전망치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지금 현재 주가는 되게 좀 싼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7%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이걸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단기간으로도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저 위에 있는 62평선 요 정도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데 그 자리는 한 11만 6천 원 정도 되네요. 한 4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눌러줬다가 시간을 조금 끌고 난 다음엔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은 무시해야 되는 캔들이고요. 장대 음선 이거는 무시해야 되는 캔들이고 자,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면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미국이, 전략적으로도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국방비에만 매년 1,000조 이상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아픈 게 해군력이에요. 중국이 배를 워낙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함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는 미국 해군이 중국한테 해군력은 뒤진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뭔 수를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전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관련은 있진 않겠지만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다른 조선주들 뭐 다 좋은 분위기로 간다라면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히 기다려보시고 뭐 13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밸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HD 현대 미포 좀 보유를 해주면서 목표가 13만 원까지 내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13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으니까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대체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적응이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차트 같은 거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게 갑자기 봉 하나가 저게 삐죽 올라와 있으면은 줄을 긋다가 저거 뭐지? 약간 이런 이게 느낌. 뭐야? 이게 긋다가 거슬린다 이거죠. 그쵸. 뭔가 HTS에도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네. 뭐 그 대체 거래소가 약간 안 보이게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댓글 보니까 코끼리님도 이 4월 달에는 적응하느라 주식 주문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3시간 개장 말고 시간을, 좀 더 그쵸, 길게 맞아요. 가져가는 걸로 가야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조금씩 적응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꼭 읽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읽으시죠. 읽으시죠. 빨간 목련님께서 네. 이쁜 예쟁 오셨네. 그렇군요. 예.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무섭거든요. 이 채팅창이라는 게 막 놓치지 보면은, 않거든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잘생겼어요. 그럼 확 보이고. 칭찬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냥. 그렇습니다. 또는 완전히 악플 같은 거. 쟤 너무 까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흐린 눈 해도 될까요? 그거 보면은 한 3일 갑니다. 마음 아픈 게. 마음 상처받아요. 네, 그러고서 제가 주눅 들어서 방송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HD 현대 미포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오늘 설문조사 190표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지금 가장 많이 선의의 거짓말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건 어떤 거죠? 13%로 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요? 저는 다 진심이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랬습니까? 저는 네. 이 회사가 이렇게 여러 개 경제 방송 회사 중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다니고 싶었다라는 곳은 이제 회사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죠. 이거 준비를 하면서, 멘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원앤온리였어요. 그랬어요? 경제방송국의 원앤온리 토마토. 진심이었다. 그렇군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진심이니까 제가 너무 때묻은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뭔가 제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또. 그건 그런데 어쨌든 회사의 가치관이 일치한다 24%, 주말 야근 모두 가능 21%로 현재 1, 2, 3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유튜브 가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세트레가이 보내주셨네요. 4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 비중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추매 시점과 단기, 중기 전략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이게 한번 최근에 연중 최고가를 썼었어요. 6만 원까지 오르면서 3월 달이었는데요. 근데 그 뒤로는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또 이게 가파르게 내려올 때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근데 좀 내려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하실 법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온 것 같거든요. 44,200원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하지 말고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분명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예전커가 말을 딱 걸 그 그럼요, 순간을. 네, 전문가님 44,500원에 2%고 추매 시점과 단기, 중기 전략까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실까요? 예. 추가 매수를 하려면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단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질문이 조금 좀 난해합니다. 자, 추가 매수 시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게 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요걸 좀 어제 저점 이 자리를 좀 이탈한다라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저는 이 세트라가이를 매매를 하시려면 조금 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는 회사예요. 작년에도 적자
가 났습니다. 뭐 재작년보다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적자는 아니고 또 대주주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조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올해는 뭐 흑자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모멘텀 요런 것들이 발생되면 좀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스페이스X 있죠. 지금 저걸로 위성통신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자 이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게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 또 뭐 좀 있으면 6G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텐데요. 이 6G 같은 경우는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하고 지금 지상기지국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영을 없애고 통신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자, 그때까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위성통신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려 그러면 위성이 200개 이상은 필요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뭐 통신사들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위성들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트라이 같은 경우는 짧게 보기에는 조금 좀 멋한 종목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추가 매수 시점은 한 4만 원 정도 근처 정도 그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긴 관점으로 보세요.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이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이 전고점, 이 신고가 찍은 자리 있죠. 65,000원. 길게 보면 이거 돌파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기술적인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 뭐 한 5만 원 근처가 일단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추천드리기는요. 시청자님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길게 보십사 하는 겁니다. 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2%면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주식 뭐 계좌가 아주 크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계좌에서 2% 매수하셔갖고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자, 뭐 2% 너무 작고요. 좀 4만 원 근처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면 최소한 비중 한 10% 정도까지는 채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5만 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월 10일 날 찍은 고점 저거 돌파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좋다 이런 말씀 주셨고 하지만 단기보다는 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와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채팅창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죠? 평소와 너무 다른 느낌이고, 보니까 삼성 SDI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까 전에 삼성 SDI 괜찮다고 또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또 한번 진단 받아보시려고 올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네. 만우절 거짓말 오늘 안 하셨냐고 저 장난치고 싶은데 마땅한 거짓말이 안 떠오른다 네. 했더니 서단계님께서 아까 예쁘다고 했잖아요. 아, 못됐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아이 정말 좋을 뻔했네. 아, 그거 진짜 상처받아요, 우리 단기님. 자, 어쨌든 간. 이렇게 올려주고, 지금 우리 모모님께서도 자주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또 올려주셨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거짓말과 관련된 투표는 무려 215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순위 변동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겪었던 내용들
내용 중에서 내가 한 면접에서의 선의의 거짓말 어떤 게 있는지 또. 네, 그런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의의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답변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럼 왜 솔직하게 얘기하냐 자신 있냐 그게 아니라 더 심한 거짓말을 할까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까봐. 그렇죠. 만약에 뭐 방송 경력으로 따졌을 때는 어디 가서 한 3개월밖에 못 했는데 한 6개월 했다. 6개월 또는 약간 양심을 버렸으면 한 1년 반 정도까지도. 그렇게까지요? 그렇게 한 몇 분기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청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상 이제 또 방송을 해보면 네. 담당 PD들은 알죠. 그렇죠. 한눈에 보이죠.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간 더 심한 거짓말을 할까봐가 안 하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입니다. KN솔. 오늘 흐름 좋죠? 시장 지수만큼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3,15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회복을 계속 하고 있는 KN솔입니다. 지금 사셨던 가격에서 역시나 내려와 있어요. 네, 왜 다 저렇게 차트가 다 오늘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종목만 달라지고 있어요. 12%를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셨던 구간 자체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 한번 사신 것 같은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N솔과 관련해서 지금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KN솔 같은 종목은 보유하셔야죠. 아까 그 나노신소재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KN솔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에 매출액이 4,174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5,792억이에요. 자, 매출액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재작년에 18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64억이에요. 올해 예상치는 뭐 한 350억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되게 싼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안 되는 쪽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KN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실적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1,670원 저점이 있었는데요. 이거 쉽게 잘 안 깰 것 같아요. 쉽게 잘 안 깰 것 같고 지금 가격대는 뭐 좀 바닥에 가까운 그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쪽도 유리기판 뭐 이렇게 확 움직였다가 뭐 CXL 확 움직였다가 HBM 확 움직였다가 지금 이쪽 액침 냉각 쪽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심심하면 한 번씩 확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다라면 불안하죠. 근데 실적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은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올라가다 보면 저항선들이 군데군데 좀 있긴 있어요. 뭐 올라가다 보면 20선에서도 한번 걸릴 수 있고 그다음 그 위에 60선하고 120선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 정도 수준, 이 전고점 말고 그 직전고점 말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선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계속 이 선 그어놓은데 이 가격만 넘어가면 저항받아요. 그 자리가 이쪽에서 몇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그 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라면 지금 가격대가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150원이시면 지금은 조금 좀 물려있는 상황이지만 좀 기다리시다 보면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걱정하지 마시죠.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업황을 봐더라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가져가시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현재가 좀 바닥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11,600원이잖아요.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는 이재필 전문가님 칭찬을 좀 해주시는데 네, 대상을 한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무려 28%.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오. 28%면 거의 공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수익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두 번이나 정말 네. 감사하신가 봐요. 그럴만하죠. 이렇게 좀 좋은 기억이 있어야지. 예. 전문가님 이 대상 뭐 지금도 그럼 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갑자기 제가 물어봐가지고. 자, 요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차분하게 매수하신다라면 또 한 번 더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생방송의 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이미는 앵커를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와 우리 예지 앵커가 물어봤을 때의 얼굴 표정이 살짝 다른 건 저만의 기분이었을까요? 저도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너무 차별하시네. 진짜. 어쨌든 간에, 곰곰이 좀 면접에 대한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토마토 증권 통해 처음 면접을 보러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야, 몇 년도인지 모르겠고 10년 넘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세 분이 이제 함께 있었는데 사장님이랑 또 PD님 두 분 이렇게 와 계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랬었어요. 아니 왜 이력서에는 사진에 안경을 안 썼는데 왜 안경 쓰고 오셨어요? 눈이 그냥 쓰고 가셨어요? 눈이 왜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경제 방송이라고 하길래 스마트하게.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했더니 진짜 옆에 분이 벗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순간 멘탈이 초반부터 한번 나가고 시작을 했던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한 3분 들어오셨어요? 세 분이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이직하시고. 저는 한 4-5분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많이 긴장됐겠어요. 그럼요. 너무 떨렸죠. 그랬구나. 아나운서들, 앵커들 중에서도 있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랬어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대1, 3대1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만큼 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전문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우리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사실은 그런, 면접? 전문가 면접 같은 걸 좀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저는 1대1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죠. 예. 그때 네.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많이 좀 불안하거나 막 긴장 너무 되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 이토마토가 또 벌써 한 5번째 회사라서 네, 아까 또 이직이 좀 잦았던 편이라 면접을 또 자주 봐서 뭐 그렇게 떨리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근데 이직할 때 나오는 단골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거? 또 이직할 거냐? 이런 거. 땀에서, 이직의 이유가 뭐냐? 이럴 때 거짓말 안 하셨을까요? 지금 이토마토에 3년 넘게 있기 때문에 뭐 네. 그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보다 나의 지금 행동으로. 거취가, 행동이 지금 나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여기에 살아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3년이면 진짜 오래 계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면접에서의 선의의 거짓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한번 볼 텐데요. 보여주시죠. 방향성과 가치관이 일치합니다. 15% 근데 좀 비슷하네요, 5위랑. 그렇구나. 회사의 방향성, 제 가치관. 일치합니다. 방송할 때 가치관이 있어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제 가치관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증권방송은. 제가 그쵸,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때 홈쇼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공부를 좀 해서 조금은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청자분들한테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의 가치관을 갖고는 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이해를 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보자. 그렇죠. 근데 의외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약간 자기의 그 바닥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말과 빠른 말투 등등을 근데 쓰거든요.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아시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괜히 맞아요. 그런 속임수를 썼다가는 네. 네, 금방 들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전공법으로 가는 게 낫다는 네.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받아주셔가지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서 예. 상승파동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기입니다. 14만 3천 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는데 수익은 안 나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도 12만 원대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쯤 14만 3천 원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는데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14만 원대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14만 저때 9천 9점일 원? 때, 저 바로 전고점일 때 한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네. 뭐 최근에 저도 이렇게 모닝쇼 때 보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거 나온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얘기들은 없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좀 더 이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전문가님 그 14만 3천 원의 삼성전기 10%고요. 네. 언제쯤 돌파 가능할지 단기, 중기 대응 방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기는 사실 최근에 나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죠. 그러면서 사실 이 코로나 구간 때에는 전방 산업이 워낙에 또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MLCC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수요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전장용 MLCC라는 새로운 또 이제 카드를 꺼내 든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장용 MLCC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외에도 이제 AI용, 서버용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MLCC가 또 이제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늘려나가면서 지금 현재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꾀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실리콘 카패시터,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를 또 이제 만들어내서 지금 미국의 팹리스 기업과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주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현재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시 한번 올해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14만 원대를 뚫지 못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4만 원 구간부터 16만 원 구간까지 해서 굉장히 두텁게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전에 매수가 근처 구간까지 왔는데 더 뚫어내지 못했었던 게 앞선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잖아요. 앞선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웠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슈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장용 MLCC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실리콘 카패시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앞선 구간의 두터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오고 한 사이클이 지금 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15만 원 구간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탄력이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충분히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15만 원 구간에서 보게 되면 저가에서 약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서 한 사이클이 돌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사이클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시 사이클이 돌 때까지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들, 실적이 다 확실하게 이제 MLCC 향으로 올라간다라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온다라거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는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이 현재 지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12만 원 구간 그리고 11만 원 구간 단계적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저는 고개를 돌려놓고 이제 15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121선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121선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내일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가져갈 만큼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탄핵 헌재 판결이 되는데 생각대로 또 진행이 잘 안 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번 주 이슈들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뭔가 이제 또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생겼다. 그리고 금리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실망감을 가져가면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121선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량 자체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로 찍히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21선 이탈을 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이제 가격대 지켜주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 15만 원 구간 그대로 쥐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전장형 그 다음에 실리콘 카패시터 등등 해가지고 상반기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 자체도 보게 되면 10만 원, 11만 원 구간에서 굉장히 또 이제 저점을 잘 확보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가 잡고서 추가 매수 구간을 줄 수가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뭐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으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 그대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5만 원 구간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15만 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오히려 또 정리를 해서 저가 매수를 또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 매물 구간이 두터운 종목군들은 이 매물 구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보시다가 추가 매수 구간이 오는지 아니면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다만 지금 현재 이 다가오는 이슈들은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쁜 이야기는 없는데 이게 또 사이클이 다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1차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또 이탈을 하더라도 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를 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하는 프로그램 말고 이번에 만약에 바뀌어 본다면 난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다.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저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딱 1회. 그때 윤지 앵커랑 창호 앵커 하실 때 제타로 왔었어요, 그때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파고들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 다른 거 있으세요? 저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침 방송이 제일 힘들지만. 그쵸.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이미 그거는 전 지났어요. 적응을 하셨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살듯이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차로 그냥. 그래서 제일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또 모닝쇼라서. 네, 또 그런 맞아요. 것도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 애정도 쌓이는 거죠. 그리고 통상 그렇게 아침에 그걸 안 보면 네. 하루 동안의 그 시장의 흐름을 맞아요. 진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껴진다는 것도 좋고 겨울에 특히 모닝쇼한테 좋아요. 왠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뿌듯함. 그렇지. 이게 딱 깜깜할 때 나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뭔가 좀 뿌듯하다라는. 이제 너무 일을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렇게 변태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해봅니다. 일 중독이 되셨군요, 그냥. 자, 어쨌든 이렇게 직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슈팅스타님께서 우리 김수경 앵커한테 보고 싶다 막 얘기했던 보로노입니다. 슈팅스타님. 예. 보로노이 106,000원에 10%예요. 보로노이 제약바이오 쪽이고 뭐 임상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움직이죠. 6.7% 역시 제약바이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만합니다. 워낙에 최근에 고점을 제가 15만 3천 원인가요? 저때까지 네, 맞아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쭈루룩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왔어요. 자, 근데 그게 저렇게 그 전 단계처럼 약간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한번 푹 한번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냐 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06,000원에 10% 더 내려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보로노인데요. 지금 여기 약간 변곡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큰형 역할을 해주는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또 이제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지금 코스닥이 이전 저점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스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저가를 지켜줬었던 부분이 660에서 670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의 큰형 역할을 해주는 쪽이 현재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이 시스템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과 보로노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한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알테오젠과 보로노이를 포함을 해서 코스닥 큰형 종목군들은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저가 수준인가 아니면 많이 올라왔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박스권을 그려놨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현재 저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스템 수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이 돌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우리가 꾀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들만 보게 돼도 계속해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로노이가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또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 명이 VRN1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방암 그리고 이제 고형암에 대한 또 이제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임상 진행 예정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VRN11도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코스닥이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시스템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은 현재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로노이는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3만 원 구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3만 원 구간에서 지금 보면 단기 매물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더도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고 재매수를 노려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로노이 106,000원에 사셨는데 어쨌든 13만원대까지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유하시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자, 와, 진짜 우리 윤지 앵커의 이 뭐랄까 이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관심이 필요한. 네,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채팅창을 한번 휘젓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 아직 안 나가셨어요. 아직 계세요. 빨리 나가요. 아프다면서요. 자, 지금 저한테는 차은우 씨를 닮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누구였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비밀이에요. 카리나? 카리나 닮았다고 아니요, 얘기하고. 카리나 아니었어. 카리나 윤지행 카리나 닮았다. 그랬구나. 예,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면 윤지행과 안 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인성 닮았다. 조인성 닮았다? 네.
예, 이렇게 만우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순식간에 치고 있는 우리 윤지 앵커가 되겠습니다. 자, 힘드신 것 같은데 얼른 나가시고요. 안 되면 차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 차단까지? 예, 차단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막 LG전자 올려주시면서 막 실적 좋은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오늘 다 가는데 에코프로 안 가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거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또 진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번 어떤 종목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에코프로 이런 얘기 올라왔던 만큼 또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2차 전지가 참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댓글에도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이죠. 근데 두 분의 매수가가 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다른데요? 한 분은 13만 8천 원, 터치님이 14만 8천 원이고 또 태양과 바람님은 22만 500원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데 심지어 태양과 바람님은 비중도 높으세요. 35%. 그리고 물은 이제 그만 힘이 든다. 멘탈이 흔들리고 손이 자꾸 매도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3위를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네. 우선은 종목부터 보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또 이제 워낙에 저희 또 이제 이토마토에서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중하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최근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또 대차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공매도 타겟이 이제 로봇이나 혹은 조선, 방산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도 무언가 시장의 종목군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업황이 좋은 쪽 그리고 성장이 기대되는 쪽에 대해서는 굳이 공매도를 치지는 않는구나.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있는 쪽에 대해서 더 이제 접근을 하는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전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해칭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혹은 여기서 비중을 더 담는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엔캠, 뭐 에코프로 머티 뭐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일제히 저가를 이탈을 했거든요. 다 저가를 이탈을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저가 이탈 시에 그 저가 이탈한 부분이 오히려 지지라인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최근에도 반등 시도를 해줬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라인이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이탈을 해버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구간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그 엄청나게 고가를 찍었었던 구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선을 쭉 그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캐중 구간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가를 또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저가를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일전의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만약에 향후에 바닥을 잡고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현재 단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1차 목표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하기에는 뭐 지금 이제 또 질문 주신 분은 이제 13만 8천 원 구간이신데 사실 요것도 지금 낙폭이 크죠. 근데 뭐 앞서서 이제 20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0만 원대 단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물 구간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지금 뚫어줘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만 원 구간까지. 그러면은 정말 확실할 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정말 제대로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제 고개를 틀어놓고 2차 전지의 업황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전환되는 캐즘 구간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에서야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때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 캐즘 구간을 해소를 하고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제대로 돈을 잘 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이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분명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은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있죠. 일전에 들어갔었던 거래량만큼이 터지면서 고개를 틀어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가 제대로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에 이제 또 다들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당분간은 일단은 정말 확실하게 캐즘 구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최대한 다른 쪽 그러니까 최대한 현금 보유 비중이 있는 쪽을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해칭을 하시는 것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2차 전지로 이만큼의 손실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다른 현금 보유 비중으로 해서 이 손실분을 일단은 최대한 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해칭하는 쪽으로 그리고 정말 캐즘 구간이 해소가 되고 무언가 이제 수익성이 좀 뛰어오를 수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종목 상담 받아봤는데요. 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저가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날까? 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이 언제 끝날까? 이제 곧 좀 튀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AI 같은 걸로도 이제 또 2차 전지 전기차에 또 같이 또 접목이 돼가지고 완전 자율주행되고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좀 손실이 많이 줄었으면 하고요. 3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의의 거짓말 3위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딴 곳에 합격해도 이곳에 입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17%인데 저는 이거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네. 딴 곳에 합격해도 이곳에 온다. 그러니까 둘 다 합격해도 여기 온다. 그럼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 전. 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기 합격 발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 다른 데를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붙으면 여기를 선택하겠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두 개 다 붙었으면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회사의 프로그램을 좀 더 보고서 그 토마토 증권통은 딴 데에 비해서 시황을 1시간마다 해주더라.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도 거기에서 배워서 한 몫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가게끔. 예, 납득이 가게끔. 안 그러고 제발 전 여기가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왜? 너무 좋아, 너무 막 얘기해버리면. 거대인커님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지원자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건 씨알도 안 먹히죠. 탈락. 보면서 씩 웃으면서 X 이렇게 해야죠. 안녕. 네, 너무 막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별로예요. 자, 어쨌든간 그렇게 딴 곳에 합격해도 이곳에 입사합니다가 3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PD님께서 네. 저한테는 토마토가 서울대입니다. 차선책이 없어요. 그냥 1등.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옛날에 후회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역에 KBS 갔다 시험을 봤었을 때 네. 남자를 안 뽑는다고 했는데 제가 최종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그 질문이었어요. 이거 떨어지면 뭐 하실 거냐고. 뭐라고 그냥 하셨어요? 그냥 계획 없다고 할 걸.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눈치가 뼈를 없었어요. 묻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게. 그러면 진짜 다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실수로 얘기했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쟤는 딴 데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플랜 B가 너무 확실했네요. 그때 진짜 과거로 타임머신 말씀 뒤통수를 그냥 안 된다고 입을 막아버리든지. 근데 거기 갔으면 지금 토마토에 못 오셨을 텐데. 모르죠. 모르죠. 인생에 또 토마토가 날 부르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쨌든 종착지는 토마토. 네, 저는 코앞에 있는 거 바로바로 잡습니다. 좋습니다. 자, 3위 좀 봤고요.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삼성중공업을 올려주셨는데요.
10% 갖고 계시고 딱 13,99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주간주. 살짝 약수익 이렇게 되고 있는데 높을 때 사셨네요. 보고 가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단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기라고 콕 집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님께서도 저희가 약간 고점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속의 의심을 약간 품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입니다. 뭐 높을 때 같이 가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네, 뭐 일단은 시장이 현재 이 방산 쪽하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이제 또 상승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어떤 입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업황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충분히 기대되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죠.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대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한국 쪽에 약간 이제 저자세로 나온 듯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면서까지 협업을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FLNG 제작이 가능한 조선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 올해 FLNG 탱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은 계속해서 이 좋은 이 수주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2조 원 규모로 또 이제 셔틀 탱커 수주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조정 이후에 시장 반등 나오니까 반등 구간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바로 앞에 또 산이 살짝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큰 산이다라기보다는 언덕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이제 신고가까지 그대로 다 달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14,500원 구간에서 막혀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 중반대 뚫어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 관세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게 아직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이 지금 너무 크다라는 거거든요. 우려감이 너무 크고 스태그플레이션 50년 전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트럼프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 관세를 강행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이제 또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또 간밤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없는데 우려감이 과하다. 나는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제 또 이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상호관세 부과 이슈, 그다음에 또 헌재 판결 등등 해서 부담스러운 이슈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끝나면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게 끝나면 또 시장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4,000원 중반대, 2차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설정을 드리면서 매물 구간에 맞게 대응을 하고, 현재로서는 뭐 반등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우선은 가져가시는데 이게 또 상단 자체가 굉장히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당장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로즈가든인가요? 백악관 안에 뭐 이렇게 장미가 피어 있는 뭐 그런 데가 있나 보죠. 이제 거기에서 상호관세를 싹 다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내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제발 너무 이렇게 타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이 삼성중공업 14,000원 중반의 분기점을 한번 1차로 보시고, 네. 15,500원 2차 목표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댓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종목 상담에 대한 걱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계신 것 같고, 또,
제 칭찬인데요. 아, 그런가요? 아유, 실컷 얘기하세요. 어차피, 내일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저 이제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또 칭찬이 있습니까? 전 제 거 아니면 잘 안 보이는데. 미래. 안 보이세요? 너무 잘 보이는데. 저는 제 거 칭찬 빼고는 잘 안 보여가지고. 고고식님이 경제방송의 미래. 미래다. 근데 이제 못 믿겠어요. 아까 그 10,000원짜리라고 한 번 당해가지고. 이거. 자, 오늘은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 만우절화 돼버리니까 뭔가 빛바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을, 네. 다음 종목으로. 자, 이거 하나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착해 존스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IMT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언급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13,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비중이 좀 있습니다. 30%. 그런데 사고 나니까 흘러내린다. 그럼 올라갈 때쯤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AS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사고 나니까 흘러내린다고.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을 때 딱 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또 종목은 좋아서 타이밍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러한 부분을 좀 섞어서 지금 보니까 수급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IMT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안내드렸었던 단가가 한 11,000원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또 급등이 나온 게 IMT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레거시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IMT도 HBM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이 반도체 레거시 쪽은 제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 놓으셔라.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레거시 쪽은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예고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레거시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T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었죠.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에 HBM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수급을 아주 잘 받아줬었기 때문에 이거 반도체 레거시 HBM 쪽에서는 가장 또 잘 갈 수가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제의 움직임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강했고, 그러면서 어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러면서 매물대를 꼭 잘 보셔라. 요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요거를 길게 보게 되면 상장 초기에 형성이 됐었던 물량들이 있죠. 보게 되면은 지금 딱 밑골이 그렸었던 이 구간에 그대로 윗골이 그리고서 지금 맞고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M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잡고 반도체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급을 저점에서 잘 받아줬는데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차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바로 이 밑꼬리 부분에 부딪히고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IMT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시점에 진입을 하신 거죠. 매물 구간 바로 부딪히는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마 제 생각에 I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힘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또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양 만들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 시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5일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또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할 가능성이 커요. 다시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돈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내가 진입을 잘못된 시점에 했구나 인정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 구간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5일선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길게 보게 되면 매물 구간이 지금 바로 딱 이렇게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 맞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사실 13,000원 후반대 이상으로 잡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제 바로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입 시점이 좀 아쉽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힘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보내봤는데요. 우리 조인성 닮으신 전문가님. 오늘 많은 소린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종목 상담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닮으신 여진분 감사합니다. 뭐야. 제가 진것 같아요. 진짜. 제가 졌어요. 아, 진짜 주고받았습니다. 진짜 장군 멍군이었어요, 진짜. 정말. 옆에서 보는데 뭐 날카롭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면접에서 한 선의의 거짓말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 보여주세요. 아, 그렇지. 와, 저런 역시 거짓말, 야근 주말. 아까 근데 우리 이거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맞추셨어요. 제일 마음에 든다 하신 거 아니에요? 맞추셨고 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저거는 어느 정도 근거만 있다면 네. 좀 괜찮다라고 납득이 생각하고 간다면. 이 밖에 1위에서 5위 중에 이제 5위 넘어간 것 중에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거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세요? 근데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여기 뼈를 와서 묻겠다? 뼈 묻겠다고 애들 있죠. 딴 데 가서 묻으라고 그런 안 게 있다면 받아준다. 그렇죠. 할 거면 우리 일만 좀 잘하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우절 관련해가지고 랭킹을 좀 알아봤는데요. 시장 상황 잠깐 좀 점검을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위기 괜찮네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끌고 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를 전후한 아주 강력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만 안 그랬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까지 좀 이어져가지고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떨어졌던 거 좀 다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일장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